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7번 넘버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 보시면 이런 문자들, 그리고 그 문자들과 함께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우리 회로도를 보고 각 기구마다 이 기호에 해당되는 결선을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주 목적이 될 겁니다. 기구와 기구 사이에 결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해서 이 기구와 또 이 기구 사이에 회로상에 결선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결선할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기구마다 내부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번호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기구별로 이렇게 번호들이 할당되어 있고 이 번호에 따라서 어떤 스위치인지 또 전원인지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구의 내부 결선도와 또 회로도상의 기호를 서로 맞춰줘 가면서 번호를 매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번호와 번호는 우리가 선을 연결하기는 용이하겠죠. 이렇게 2번이라는 번호와 또 7번이라는 번호를 회로도상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은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선 작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우리가 넘버링이 될 겁니다. 자, 넘버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기구 내부의 결선도를 보고 그 기능, 그 기호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주는 핀 번호를 매긴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핀이라고 하는데 이 핀 번호를 매기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모든 기구가 다 요 결선도처럼 표준화된, 규격화된 번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옐로 램프와 부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원만 인가되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전원만 인가되면 부저에 소리가 납니다. 굳이 이 내부에 핀 번호를 둬서 다른 기능을 둘 필요가 없는 기구들은 이런 번호들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개의 단자를 순서와 방향 상관없이 결선해 주면 됩니다. 이런 기구들은 특징이 제어함이라는 앞에서 봤던 핀 번호가 다 할당되어 있는 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 밖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옐로 램프 부저, 그리고 이런 램프들, 셀렉트 스위치들. 자, 이런 외부에 있는 기구들은 제어함 내부에 있는 단자대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기구와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기구 입장에서는 이 단자대 쪽의 번호를 할당 받아야지만 그쪽으로 결선이 되겠죠. 단자대는 20핀입니다. 위쪽에 단자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단자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10핀, 10핀, 20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넘버링이라고 하면 지금 외부 기구들의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기구마다 내부 결선도에 따라서 내부 기능에 따라서 표준화된 그 핀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회로도상에서의 넘버링이 있을 겁니다. 자, 천천히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넘버링 할 거는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들의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옐로 램프 부저가 있고요. 또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셀렉트 스위치. 제어함을 이렇게 반틈으로 쭉 나누었을 때 이 상단에 있는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기구가 있을 거예요. 이 기구들은 제어함 상단에 20P짜리 단자대와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여기 제어함 가운데서 아래쪽 기구에 해당되는 넘버링은 이 아래쪽 단자대 마찬가지로 20핀입니다. 이 단자대와 결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을 이렇게 잡고 쭉 한번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관이 있죠. 이 관 밑으로 보면 옐로 램프와 부저가 있습니다. 이 옐로 램프와 부저를 확인하고 회로도로 넘어갑니다. 자, 회로도 상에서 옐로 램프와 부저는 지금 이렇게 설계되어 있네요. 각각 단자별로 선이 이렇게 결선되어 있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EOCR의 단자 하나와 연결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선이 하나 빠져서 가까이 있는 기구와 또 결선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번호를 매기기 전에 우리 공통선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통선이라는 말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지금 요 단자를 봤을 때 이 위쪽 단자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또 부조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옐로 램프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부조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하면 총 4가닥의 선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이냐? 옐로 램프의 이 컨트롤 박스를 열어보면 단자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조 쪽에도 단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선을 제어함 내부에 뭐 EOCR이 됐건 어떤 특정 기구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선이 네 가닥이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 제어함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어함 내부의 이 단자대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의 핀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요 렐레램프 부저의 각 단자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요 번호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회로상에 지금 두 개의 단자가 서로 막힘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것도 두 개의 단자가 서로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컨트롤 박스 내부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 단자와 요 단자를 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옐로 램프 단자 하나와 부저 단자를 하나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또 이쪽 단자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요 빨간색으로 묶은 표시가 요런 회로상에 요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묶는 개념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선을 하나를 빼주고요. 선을 하나를 빼주고 또 묶은 상태에서 선을 하나를 빼주고 또 선을 하나를 빼주면 우리가 지금 네 가닥의 선을 네 개의 단자대 번호를 부여했던 상황에서 두 개만 부여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요 치수선을 보면 요 길이가 40cm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40일 거고 이쪽도 40이고 그리고 각각의 단자와 내부 기구와의 결선까지 하면 1.3m에서 1.5m 이상의 전선이 사용될 건데 그 긴 전선을 네 가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두 가닥만 사용하면 되냐 차이가 크겠죠. 전선의 사용량도 그렇고 작업 시간이나 정확도도 그렇고 요 컨트롤 박스 내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두 가닥이나 전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류를 흘려주는 결과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공통으로 나오는 단자들은 묶어서 선을 빼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공통의 개념이에요. 같이 쓸 수 있다 선 하나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쪽 단자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단자라도 여기 묶여있는 이 단자라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닥을 동일하게 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공통선은 묶을 수 있으면 이렇게 묶는 게 좋다. 그리고 공통선에 대한 개념은 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위쪽은 A라 그랬죠. A에 1번, 2번으로만 번호를 할당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여기 관이 걸리네요. 자, 이 관은 위에 보면 TB1이라고 되어 있죠. 회로도상에서 보면 TB1이란 곳은 여기 L1, L2, L3 3상의 3선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호도체가 있을 거고 요 단자대가 될 겁니다. TB1은 주전원의 단자대가 될 거예요. 범례를 보더라도 TB1은 지금 전원단의 단자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주전원 케이블에서 네 가닥의 선이 L1, L2, L3 보호도체까지 P까지 연결될 거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도 단자대 쪽으로 네 가닥의 선이 이렇게 인입이 될 겁니다. 위치상 보면 이 제어함 쪽에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TB1은. 그래서 우리가 결선 시에 이 단자대 20핀짜리 단자대의 한가운데 번호를 할당해 주게 되면 그대로 결선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TB1 우리 공개 문제 1번 1장부터 18장까지 모든 공개 문제의 TB1 주전원 쪽의 단자대 번호는 항상 이 단자대의 센터 부분인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픽스해서 매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쭉 가다 보면 또 이쪽에서 관에 걸리게 되죠. 여기는 레드 램프, 그린 램프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회로도를 다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있네요. 이 단자에서는 또 선을 하나 빼죠. 그리고 이 단자에서는 또 선을 빼서 단자대로 향하겠죠. 근데 이쪽은 또 두 개의 기구가 서로 이렇게 묶여 있죠. 묶여서 선을 뺀다.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공통선이다. 공통선은 묶을 수 있으면 묶어라. 그래야지 작업 시간이나 정확도나 전선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총 3가닥의 선이 나갈 거다. 그럼 12번부터 했을 때 한 칸 띄우고 14, 15, 16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셀렉트 스위치예요. SS는 셀렉트 스위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위쪽이 이렇게 셀렉트 스위치가 오토와 자동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한쪽 단자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또 나머지 단자가 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총 3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할 것이다. 16번까지 했으니까 18번, 19번, 20번으로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넘버링 중에 두 번째 타입이죠. 기구의 내부에 핀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로부터 제어함 내부에 있는 단자대까지 결선하기 위해서 핀 번호를, 단자대 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 매겨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A였죠. 아래쪽은 B입니다. 자, B 쪽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PB0와 PB1이네요. 자, 회로도 다시 보시면 PB0 쪽에서도 요 단자가 하나가 선을 이렇게 빠져서 다른 쪽 기구로 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 단자와 또 PB1은 서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면 컨트롤 박스 내에서 이쪽 부분을 묶어주면 되겠다. 묶어서 선을 하나 빼주면 되겠다. 이건 공통이 되겠죠, 또. 그리고 PB1 쪽에 또 다른 쪽 단자가 또 하나가 또 나가니까 총 세 가닥의 선이 아래쪽 단자대로 향할 겁니다. 그러면 단자대 번호는 세 개의 단자 번호만 매겨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쭉 가다 보면 이쪽 단자대, 이쪽 배관 쪽과 만나게 되고요. 이쪽은 TB2라고 되어 있네요. TB2는 회로도상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모터 부분과 지금 결선되어 있는 단자대가 되겠죠. 자, 모터 부분에 해당되는 주회로선은 선 색깔이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U1, V1, W1, P 쪽으로 결선해 주면 되고요. 네 가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B2와 TB3는 전동기 쪽 모터 쪽 단자대다. 네 가닥의 선이 필요로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TB2 쪽과 단자대 쪽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단자 번호는 한 칸 띄우고 5번, 6번, 7번, 8번이 될 거고요. 쭉 가다 보면 TB4가 만납니다. TB4는 회로도상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있네요. 이 프로틀리스 스위치 FLS의 단자대가 될 건데 센서부입니다. 그래서 FLS 쪽에서 센서에 해당되는 단자 3개의 핀과 또 센서 부인 TB4의 3개의 핀과 서로 결선을 이루게 될 거고요. 세 가닥이 필요로 합니다. 범례를 보시면 프로틀리스인데 단자대는 4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핀짜리 단자대를 사용하는데 한 핀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두겠죠. 그럼 세 가닥만 이렇게 결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길 때 11, 3개만 매기면 됩니다. 13까지. 단자대는 20핀짜리 단자대인데 10핀, 10핀을 서로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1번부터 10번, 또 10핀짜리를 붙여가지고 11번부터 20번 씁니다. 관이 이게 오른쪽 편에 두 번째 단자대 쪽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 단자대의 첫 시작점이 11번이죠. 그래서 번호를 11번부터 이렇게 매기는 게 결선할 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B3는 아까 했죠. 전동기 쪽 단자대로 4개의 핀이 4개의 단자가 사용된다. 그래서 15, 16, 17, 18이 단자대 번호로 TB3에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들과 제어함 내부에 있는 단자대 간의 결선을 위한 단자대 번호를 매겨봤어요. 자, 이 단자대 번호를 가지고 회로도상의 넘버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기구의 명칭이 TB1이라는 터미널 블록 1이라는 기구가 보일 겁니다. TB1은 우리가 여기서 했죠. 여기 있습니다. 주전원 단자대가 되겠죠. 4핀짜리 주전원 단자대를 우리가 단자 번호를 할당해 놨습니다.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위쪽이니까 A가 될 거고 TB1에 해당되는 9번 그리고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매겨주고요. 그 다음 보이는 기구가 MCCB가 되겠죠. MCCB는 따로 단자 번호, 핀 번호가 없습니다. MCCB의 1차 측, 이 위쪽이 1차 측이라고 하는데요. 1차 측의 이 단자를 회로도에 맞게끔 순서대로 왼쪽부터 이렇게 결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핀 번호가 없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은 2차 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 위치에 따라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핀 번호는 따로 없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EOCR이라는 기호가 있죠. 자,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라는 시험장 가면 제공되는 이 도면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기호가 요 기호와 지금 같죠. 동일한 기호입니다. 여기 이제 EOCR이라는 기호고요. EOCR 위쪽에 보면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가 할당되어져 있네요. 그대로 여기 옮겨다 적으면 됩니다. 1번, 2번, 3번으로
그리고 2차 측 아래쪽은 7번, 8번, 9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7번, 8번, 9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그 다음 기호를 보게 되면 MC1과 MC2가 있네요. MC1, MC2. 요 기호와 동일한 기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다 보면 여기 있네요. 요 기호와 동일하죠. 그래서 요 기호를 그대로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MC라는 건 마그네틱 컨택터라서 전자 접촉기라는 의미입니다. 약어입니다. 그래서 MC 쪽에 번호를 동일하게 매겨주면 1, 2, 3, 아래쪽 2차 측은 7, 8, 9. MC가 두 개가 사용됐네요. MC1과 MC2가. 그래서 동일한 MC 번호를 그대로 매겨주면 됩니다. 1, 2, 3, 7, 8, 9. 그 다음 또 주회로도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주회로 쪽에 TB2와 TB3가 있네요. TB2와 TB3는 우리 전동기 쪽 단자대 번호가 되겠죠. 5, 6, 7, 8. 아래쪽이니까 B로 쓰고 5, 6, 7, 8. 그리고 이 TB3는 15, 그리고 16, 17, 18.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회로도 쪽 퓨즈 앞단에 모터 쪽에 전원을 인가해주는 주회로도 쪽에 넘버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회로도 쪽의 결선은 항상 모든 도면들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결선을 하다 보면 반복하기 때문에 넘버링을 안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선들이 인입되는 위치, 또 결선 방법들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결선 방식은 다 모든 도면들이 시험에서 동일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보조회로 쪽, 제어회로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퓨즈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퓨즈는 MCB와 마찬가지로 핀 번호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차 측은 갈색과 회색 부분으로 결선이 돼야 되고요. 요 나오는 2차 측 부분은 우리 보조선이 되겠죠. 보조회로선인 1.5 스퀘어짜리 황색 선이 인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퓨즈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실제 결선 시에는 우리가 퓨즈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왼쪽 부분이 위쪽이 될 거고요. 요 갈색 선이 들어가는 위쪽 퓨즈가 될 거고, 오른쪽 부분이 회색 선이 들어가는 아래쪽 퓨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자, 제어회로 쪽, 보조회로 쪽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기호가 EOCR이죠. 회로상의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문자와 기호들은 다 그 기구의 전원부입니다. 전원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자, 아래쪽에 있는 전원부의 기구들을 먼저 마킹하고 그에 따른 스위치들을 같이 이렇게 마킹해서 놓치는 기호가 없도록 넘버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래쪽 EOCR의 전원부는 내부 결선도 시험장 가면 요 내부 결선도는 지급이 됩니다.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번호는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전원부는 6번, 12번. 그래서 여기 6번과 12번. 12번, 6번에도 상관없습니다. 번호는 위치는 바뀌어도 된다. 예. 그리고 여기 요 단자라 그랬죠. 예. 요 단자와 요 단자 간의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꼽표는 EOCR의 스위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단자에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렸을 때 흐르게 되겠죠. 끊김없이. 요 접점을 우리가 B 접점이라 그래요. 요 스위치가 동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다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접점의 약자인 B 접점을 사용하고요. 여기 보면 또 EOCR의 접점이 있는데 스위치가 있는데 요 단자에 요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근데 이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접점인 A 접점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EOCR의 B 접점과 A 접점을 요 내부 결선도상에서 번호를 확인해 보면 요게 B 접점이죠. 그죠? 그 윗단에 있는 단자는 4번, 또 아래쪽에 있는 단자는 10번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유의할 게 4번, 10번, 10번, 4번 핀 번호는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예외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 A 접점 한번 보세요. A 접점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겠죠. 몇 번입니까? 5번과 자, 선을 쭉 타고 내려가 볼게요. A 접점은 여기 가운데 또 선이 있죠. 이 선을 타고 가서 또 10번이 될 거예요. 자, 10번이라는 단자는 4번과 만나서 B 접점도 형성이 되고요. 또 5번과 만나서 A 접점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요 선 때문에 이 선을 공통선이라고 합니다. B 접점, A 접점에 다 사용된다고 해서 공통선이라고 하고 이 10번 또한 공통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공통 단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로상에서 봤을 때 여기 요 단자 있죠.
그리고 요 단자가 있죠. 요 단자가 EOCR의 요 각각의 스위치들을 공통으로 이렇게 묶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아까 회로도상에서 마킹했던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해당되는 단자는 10번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번이 될 거예요. 10번으로 번호가 정해지면 나머지 단자의 번호는 픽스 되겠죠. 4번. 그렇죠. B접점. 여기는 A접점이니까 5번. 그렇죠. 그래서 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4번, 10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선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유의를 해주고요. 자, 공통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옐로 램프와 부조의 단자대 번호를 매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잡았던 공통선과 지금 방금 EOCR 상에서의 공통선은 조금 다르죠. 기능은 같다 하더라도 이 공통선은 EOCR의 공통선은 그 기구의 내부 설계상 구현돼서 나온 공통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부 결선도를 보고 사용해 주면 됩니다. 옐로 램프와 부조는 공통선을 우리 스스로가 잡은 거잖아요. 그죠? 결선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부 컨트롤 박스 내에서 공통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잡혀 나와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랑 우리가 직접 잡아서 사용하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구현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같은 공통선이라도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옐로 램프 부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어함 외부에 단자대 번호를 매겨놨죠. A의 1과 A2, A의 1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A의 2 해도 돼요. A의 1.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조금 해봅시다. 갑자기 내부 결선호상에 EOCR에 10번, 4번 하다가 A의 1이 나와버리니까 조금 다시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 의미입니다. 자, 여기 EOCR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는 옐로 램프와 부조가 있고요. 회로도상은 이게 밖에 있는지 제어함에 또 제어함 내부에 있는지 EOCR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건 나타내지가 않아요. 그냥 EOCR의 5번이라는 단자와 옐로 램프 한 단자, 부조의 한 단자를 빠짐없이 연결을 하라고 회로도에서는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외부 기구함을 보게 되면 옐로 램프와 부조가 지금 제어함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EOCR은 이 제어함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기구와 밖에 있는 기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회로도처럼 선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은 선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관을 통해서 이 단자대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A1이라는 거는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단자대를 두면 단자대의 첫 번째 요 단자 번호가 될 거예요. 단자대는 이렇게 위쪽 아래쪽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철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쪽이 위쪽이 되겠죠. 위치상 이쪽이 아래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옐로 램프에서 선이 A1번으로 향할 거고요. 관을 거쳐서. 그럼 제어함 내부에 있는 단자대의 A1이 EOCR의 5번으로 향할 겁니다. 5번으로. 그 의미에서의 A1이에요. 상부 단자대의 단자번호 1번과 옐로 램프 부조의 선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상부 단자대 A1과 EOCR의 5번을 제어함 내부에서 연결하세요 라는 의미의 A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넘버링은 이 기구 내부의 핀 번호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제가 아까 두 가지 넘버링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A의 1번과 A 2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기구가 뭐가 있죠? FLS가 있죠. FLS 부분이 있고 FLS의 접점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마킹을 해봅니다. FLS는 플로틀리 스위치의 약자입니다. 플로틀리 스위치는 수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원 부분은 이렇게 AC 220V로 5번, 6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5번, 6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고요. A 접점은 공통선 4번을 기점으로 3번이 있죠. 이것도 순서 상관없습니다. 3번, 4번을 하든 4번, 3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FLS는 이 센서부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LS 쪽 단자 쪽에 7번과 센서부 E1과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쪽도 넘버링을 해줍니다. 7번. 그리고 E2는 8번이죠. 그래서 FLS 기구의 단자 번호 8번과 E2 연결. 그리고 1번과 E3죠. E3와 연결. 자, TV4는 우리 제어함 외부에 있는 단자대예요. 그럼 항상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가 있다. 회로도상에. 그러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죠? 제어함 내부에 있는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줘야 된다. 자, 보시는 것처럼 TV4는 제어함 외부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트리스 스위치의 센서부에 해당되는 단자대인데 요 TV4에는 우리가 11, 12, 13으로 단자대 번호를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 11, 12, 13으로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넘버링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FR이 있죠. FR 부분에 대해서 마킹을 해볼까요? 여기도 FR 스위치가 있네요. 그래서 FR 부분의 단자 번호는 FR 부분은 2번, 7번이 전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7번 플리커 릴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요 단자에 붙어 있죠. 그래서 B 접점이 되겠죠. 조금 보면 다른 게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마른 목골로 다이아몬드 형태의 요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리커 릴레이의 고유 특성인데 시간을 세팅하고 난 뒤에 그 시간 주기에 맞춰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 플리커 릴레이는. 그래서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내부 결선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5번 부분과 공통선인 8번 부분을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이는 게 X가 되겠죠. X는 릴레이가 됩니다. 릴레이 부분은 2번과 7번이 전원이고요. 그래서 2번과 7번이 전원이고 그 다음 릴레이 A 접점이 되겠죠. 릴레이 A 접점은 공통이 1번이고요. 그리고 3번이 여기 떨어져 있죠. 그래서 A 접점 1번, 3번 또는 릴레이는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으로 접점을 공통 1번을 가지고 A, B 접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접점이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면 이쪽 접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됩니다. 8번과 6번, 5번의 접점을 사용해서 AB 접점을 구현해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릴레이 쪽에 접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를 1번, 3번으로 했다면 나머지 하나는 6번, 8번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6번, 8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게 타이머가 되겠죠. 타이머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표식이 되어 있죠.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삼각형 모양, 뿔 모양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어요. 타임 세팅을 한 그 시간 이후에 이 접점이 동작을 해서 붙어 있는 건 떨어지고요. 떨어져 있는 거는 붙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머 부분에 대한 내부 결선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AC 220V 2번, 7번에 전원을 인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A, B 접점이 공통선 8번을 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8번 공통선으로 잡고 그 다음 B 접점은 5번 그리고 A 접점은 6번.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공통선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8번으로 픽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넘버링을 했고요. 그 다음 보이는 게 MC12죠. MC12 두 개의 MC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MC 부분을 보면요. 전원 부분은 6번, 12번이죠. 그래서 6번, 12번, 6번, 12번으로 되고요. 그 다음 A 접점은 여기 있네요. 4번, 10번, 4번, 10번, 4번, 10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레드램프, 그린램프.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게 되면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이렇게 상부 단자대에 A에 14, 15, 16으로 단자대 번호를 할당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14, A죠. A를 꼭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15, 16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공통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16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18, 19, 20으로 되어 있네요. 상부 단자되니까 A를 써주고요. 18, 그 다음 19, 그 다음 20이 될 겁니다. 푸시 버튼이 남았네요. 푸시 버튼은 하부 단자되죠. 그래서 B를 써줍니다. B에 1입니다. 1. 그리고 공통선은 2로 써줄게요. 아래쪽 나머지 선은 B에 3번으로. 자,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